자, 안녕하세요. 자, 부동산 강의하는 미스터홈즈 대표 고상철입니다. 자, 요번에 규모 검토 중에서 주택의 종류 중에서 자, 우리가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다세대 주택,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많이 보고 있던 게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 중에 소형 주택이 있는데 그 종류들을 지난번 시간에는 했었죠.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봤던 게 요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 주택 요 두 개가 구분되는 거였었는데 이게 단독 주택이냐 공동 주택이냐, 다가구는 주거로 쓰이는 거 3개까지, 다세대는 4개까지. 면적의 바닥 면적 합계는 둘 다 200평 이하로 660 이하로 똑같다. 그리고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 소형 주택은 우리 한꺼번에 도시형 생활 주택이라 하는데 요 소형 주택이 개정됐다고 그랬죠. 다 300세대 미만으로 짓는 건데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구분 등기 다 가능하고, 여기 요 소형주택은 아파트로도 지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층수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60제곱미터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이게 50제곱미터였던 게 60으로 바뀌면서 30제곱미터 이상이면 3룸도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전에 원룸형 주택이라고 하던 거를 소형주택으로 바꾸면서 1인 가구가 원하는 게 방이 3개짜리도 원하지 않냐. 그럼 60으로 최저 주거 전용 면적 60이니까 60까지 짓게 해주고, 소형주택의 규모가 그럼 방을 3룸까지 해주겠다 해서 30제곱미터 미만이면 2개, 이상이면 3룸까지도 허용하게 해준 거다. 요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소형주택을 지려는 사람도 많아졌다. 그리고 다중주택의 규모가 종전에는 요게 330 이하까지만 질 수 있었는데 660으로 개정됐고, 요 3층 이하였던 게 3계층으로 바뀌면서 거의 다가구랑 동일해졌죠. 단 뭐만 다르냐면 1인 가구고요. 한 가구야. 1인이니까 혼자 사는 거죠. 혼자 살다 보니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방하고 욕실만 있지 부엌이 없어요. 부엌은 공동취사로 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다중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취사로 되어 있습니다. 문 열었을 때 부엌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하니까 불법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인데, 자, 만약에 내가 이제 지려는 게 나는 요거를 한 4층짜리를 지어서 여기다가 계단 복도를 만들고, 사람들이 1인 가구가 제일 많이 원하는 평수가 15평이라고 그랬으니까 15평, 그리고 여기는 계단 복도 한 4평 잡으면 이렇게 해서 8가구를 지어서 분양을 할 거야, 임대를 맞출 거야, 이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요 땅을 몇 평을 사야 되냐, 요 땅의 면적 나와야 되죠. 땅이 몇 평이면 가장 적정하냐, 요걸 한번 해보려는 거예요. 자, 전용 면적 15평인데 보통 한 층에 2세대 들어가니까 전용 면적만 30평이죠. 계단 복도니까 보통 한 4평 정도 잡으면 요게 땅의 건축 면적이 34평이 필요한 거예요. 34평. 그럼 34평의 건축 면적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우리가 계산하면 보통 우리가 2종 일반 주거 땅이 제일 많다고 그랬죠. 그럼 이게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 건폐율이 몇 프로죠? 건폐율이 60%. 60%. 그러면 대지 면적을 X값으로 놓으면 X 곱하기 60% 했을 때 이게 34평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X값은 34평을 60으로 나누면 돼. 60%로. 그러면 건축 면적을 건폐율로 나누면 최대 대지 면적 나오네. 그죠? X값을 아는 거니까. 그러면 0.6이니까 0.6분의 34니까 69, 54. 66에 36, 65, 30. 65, 30, 66에 36. 56.6평. 56평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게 빨리 해? 짜증나네. 나 못 알아듣겠네. 이게 아니라 대지 면적이 X예요. 거기다 건폐율을 곱했더니 그럼 최대 건축 면적이 34평이 나와야 돼. 2종 일반 주거면 건폐율이 0.6, 60%잖아요. 그럼 0.6으로 나누면 되죠. 역산하면 되니까. 그럼 65, 30, 66에 36, 66에 36. 그러니까 X값은 56평, 57평 정도면 돼요. 57평 정도 되는 땅이면 요 건물 지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거를 피타고라스의 정리처럼 제가 고타고라스의 정리라고 만들어 봤어요. 자, 필요한 전용 면적, 난 15평짜리 질 거야. 2세대를 2층에 질 거야. 그러면 계단 복도가 4평 정도 돼.
그럼 30평에다가 4평 더하면 34평이죠. 걔를 뭘로 나누면 건폐율로 나누면 필요한 토지 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 X값이 나오는 거지. 한 층에 두 세대를 넣었다? 그럼 두 세대 넣었죠? 그럼 30평에다가 34평을 0.6으로 나누니까 56.6평이 나온 거야. 나는 3세대를 넣고 싶어 여기다 이렇게. 3세대를 넣겠다 그럼 이걸 더한 다음에 나누면 81.6평이 대략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라 대략을 보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자 34평짜리 건축물이니까 15평, 4평, 15평 요거를 밑에 땅에 맞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땅의 대지 면적은 이종일반 주거면 몇 평이면 필요하다는 거예요? 56인데 이게 주차장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요. 만약에 주차 대수가 8대가 나와야 되는데 이 빈 공간에 6대밖에 못 나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줄여야 돼요. 주차장 2대 만들어야 돼. 그럼 내가 생각했던 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1조 제한을 또 북쪽방에 1조 제한을 받아서 꺾여. 날라가. 그럼 건물이 이렇게 돼서 건물 이렇게 지어지는 건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전에 일반인들이 공부 안 한 사람들이 그리는 그림이고 여기 주차장도 들어가고 1조 제한이 들어가면 내가 생각했던 건물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아마 한 10분 정도 20분 지나고 나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날까 봐 제가 말로 써놨어요.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써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지 딱 해놓고 딱 읽으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최소한 필요한 면적 찾는 방법이었고, 근데 요즘에 다중주택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1인 가구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중주택이 종전에는 330까지였는데 660제곱미터 이하까지고 얘도 660 이하까지죠. 그래서 규모가 이제 똑같아졌어요. 근데 요게 종전에는 3층 이하였기 때문에 3층만 줘야 되고 연면적이 330 이하였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 자 공용 거실이 있으면 자 문 열고 들어가면 침실하고 화장실밖에 없어.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침실 화장실이야. 밥 먹으러 나가려면 여기 나와서 공동 주방으로 가서 여기 이제 싱크대 있고 막이면 여기 식탁에서 앉아서 밥을 먹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게 다중주택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 거주하고 있고 제가 아침에 일이 좀 없어서 일찍 와서 이제 씻고 밥을 여기서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대생이 있는데 이 여대생이 중간고사라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가서 씻고 이제 머리 딱 틀면서 나왔어. 밥 먹어야지. 그래서 왔는데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했더니 이 아저씨가 저 같은 애가 이러고 있어요. 막 이러고 있어. 그러면 이게 재수없잖아 이거. 이거 살겠습니까 이거? 나가요. 공실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다가 어쩔 수 없이 부엌을 넣어주게 되는 거야. 넣으면 안 되는데 넣다 보니까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일 위반 건축물이 많은 게 종류가 뭐야? 그럼 다중주택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고, 그래서 이런 게 지금 현재 1층, 2층, 3층으로만 지어놓은 거, 1층, 2층, 3층 지어놓은 거, 1층, 2층, 3층 지어놓은 거. 이게 종전에 다중주택이었는데, 이게 3층이라는 거를 3계층 이하로 바꾸고 바닥 면적을 더했을 때 연면적이 330 이하였었어요. 근데 이걸 얼마로? 21년도에 660으로 바꾸면서 다가구랑 규모가 좋아졌어. 근데 얘는 장점이 주차장이 적게 들어갑니다. 1인 가구 대상이다 보니까. 세대 가지고 방 15개 뺐었어요. 주차 대수 세대 갖고 방을 15개 뺐다고. 근데 다가구는 세대가 나오면 세 가구밖에 못 들어가니까 월세를 세 가구밖에 못 받지만 다중은 세대 가지고 15개 빼면은 한 개당 15개에서 월세가 나오는 거니까 최근에 다중주택으로 사람들이 많이 전환되고 있다. 그래서 개정된 부분이 학생,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하는 구조가 다중주택, 무리중자 써서 독립된 형태를 갖추지 말라는 얘기는 취사시설은 설치가 안 된다. 연면적 330 이하였는데 지금 현재 바닥면적 660으로 바뀌었고 3층 이하가 3계층 이하로 바뀌면서 좋아졌다. 한계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로 개정된 거예요. 그러면 종전에는 여기 1, 2, 3, 1, 2, 3, 1, 2, 3, 1, 2, 3, 3층짜리였는데 지금은 1층을 피로티로 빼고 1, 2, 3, 3계층 이하고 여기 1층 근생으로 빼고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이하니까 이제는 다가구 정도 크기로도 질 수가 있어요. 이제. 근데 여기 다가구가 주차장이 여기 6대만 나오면
6가구밖에 보통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6대 나오면 30개도 방을 빼요. 그럼 한 개당 예를 들어서 다가구 6세대일 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받았다. 그럼 100만 원이면 600만 원이잖아요. 근데 30개인데 한 개당 50만 원 받았다. 5, 30, 1,500만 원입니다. 월세 1,500이고 얘는 1,500이 아니라 6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다중주택이 최근에 약간 고급지게 해가지고 제대로만 받고 공실만 없으면 수익률도 많이 올라갈 수 있어서 저희가 지금 홈즈하우스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가구로 가고요. 확장해서 다중주택도 하려고 고민 중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현재 바뀌고 있다. 요 정도 개념만 아셔도 되고. 그리고 다가구하고 다세대 다른 점이, 다가구는 일단 주거로 쓰이는 게 지금 현재 다세대 같은 경우는 4계층 이하니까 4개를 지을 수 있는데 다가구는 몇 개밖에 못 지어요? 3계층밖에 못 져서 1층을 근생으로 뺄 수밖에 없고 얘는 주차장 때문에 아마 거의 대부분 피로티로 가서 이게 8가구가 나왔다 그러면 8대가 주차 공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1층은 거의 상가가 못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 다세대는. 그래서 차이점이 좀 그렇다. 그래서 다가구는 머릿속에 이제 우리 홈즈하우스 꼬마 빌딩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는 기억할 거. 꼬마 빌딩은 무조건 19세대 이하인데 주거로 쓰이는 거 3계층 이하, 기준 면적, 바다 면적 합계는 660 이하로 지어야 되는데 요거 기준을 넘으면 공동주택으로 가기 때문에 요거 이상을 못 져요. 이렇게 돼 있다. 연립주택은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지 마세요. 도생이 최근에 원룸형이 뭐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원룸형이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소형주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최근에 다중주택도 관심이 가면서 소형주택도 관심이 가는 걸로 바뀌었어요. 종전에는 그 세대별 전원면적 50 이하였는데 60제곱미터 이하로 바뀌었고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욕실하고 부엌이 있어야 돼요. 먹고 씻고 자고 돼야 되고. 그리고 30제곱미터 기준으로 미만일 때는 방이 1개만 있으면 되지만 30 이상이면 3개까지도 3룸도 나와요. 그리고 침실은 7제곱미터 이상 돼야 됩니다. 침실 7제곱미터 이상 돼야 돼요. 그리고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됩니다. 소형주택에 요거 침실 2개 이상이 되려는 거는 이 조건을 맞춰야 되는데 절대 지하에는 설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최근에 여기 들어왔을 때 욕실, 여기 부엌, 그다음에 여기 방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60제곱미터 정도 이하로 해서 저 가지고 분양하는 경우도 생기고 월세 받으려고 저걸 열채 갖고 있던 분도 계셨는데 부동산 정책이 강화되면서 다주택자 규제를 되게 세게 했죠. 그러면서 폭탄 맞아버렸지. 근데 이게 규제가 없어지면 도시형 생활주택 다시 또 소형주택으로 관심이 많이 몰릴 거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을 거니까 저희가 관심 있게 가장 보는 거 다가구주택. 자, 이제 규모가 커진 다중주택, 그리고 소형주택. 요 세 가지가 앞으로 1인 가구, 2인 가구를 위해서 수요가 많아질 거니까 어떻게 고급화 전략, 브랜드 전략을 갖고 지어서 내가 수익률을 가장 높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생각을 자주 계속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제 종류에 대한 개념을 알았으니까 그럼 이걸 짓기 위해서 땅이 몇 평이면 돼? 어떤 땅 평수를 잡아야 되나? 그거는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